이종석 국방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의 확장 억제력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민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국회 인준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소완박 입법 마무리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 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검소완박 법안 전면 재개정을 요구해 또다시 충돌이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되자 대선 공약에 후퇴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병사 월급 200만 원, 여가부 폐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에 후퇴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반성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 오늘은 검소완박 법안 처리 후폭풍과 인사청문 전국으로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 상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청문회 슈퍼위크 3일차인 오늘은 이종섭 국방부, 조승환 해수부, 이정식 고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종섭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능력 검증에 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 문제를 집중 파고들었습니다. 집무실 졸속 이전이 안보 공백뿐 아니라 보안 공백, 국민 불안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해 당사자인 국방부와도 제대로 소통을 안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이나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집무실 이전에 대해선 군사 대비 태세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병사 월급은 재정 여건상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게 절대 무기가 돼서 우리가 대응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에 대한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고민이나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 후보자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도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ICBM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사거리가 좀 적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핵실험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 언론사 기사와 똑같은 내용의 자문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당 보고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비위 의혹이 쟁점이 됐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 제출 부실 문제로 오후에 열렸는데 우리나라의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가입 추진과 관련한 정책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재임 당시 성희롱 사건 지연 처리,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급 양주 수수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이런 비위 행위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임 요청까지 받은 당사자가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에 나온 건 아이러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 보면 노동부 산하 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해임 건의도 받고 공정성, 도덕성, 조직관리 흠결이 있다. 과연 노동부 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상당히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용부 경영평가 대상인 6개 공공기관 중에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재단이 유일합니다. 그때 재직하고 계실 때요. 기관이 이 국회나 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징계를 받게 되면 경영 평가에 있어서 나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부임한 지 일주일 후부터 감사를 받기 시작해서 거의 3년간 그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부 흠결은 있지만 노동계 출신 장관 후보자로 노사 갈등 해결과 노동정책 개선 등 직무 수행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고소 고발 난무하고 거기서 엄청난 투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그 관리를 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은 실수하지 않는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삼성전자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삼성전자 외에도 여러 계열사 자문을 하고 1년 7개월 동안 1억 1천여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정도면 후보자가 삼성전자의 자문위원이 아니라 노동계를 상대할 목적으로 영입된 삼성 장학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이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자문이었고 노조 현안에 대한 실무적 대응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우리나라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과 관련한 정책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적 입장에서는 FTA 또 메가 FTA 이 CPTP도 같은 거지만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도 인정을 하시지만 또 그런 가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 분야는 늘 농축산 분야란 말이죠. 대만의 경우에는 가입하고 나서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을 재개한 바 있어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거? 조 후보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제관세협정 협약 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만성 감염 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조 후보자의 병역 면탈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미비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병무청 신체검사 자료와 병원 치료 기록을 요구했지만 조 후보자는 병적 기록서만 추가 제출했고 병원 기록은 건강보험공단이 노사분규로 문을 닫아 구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여야가 검수완박 입법에 이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놓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부터 다시 재개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끝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기능 정상화에 큰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 역량이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70년 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가 법치를 교란하던 특권검찰 시대가 그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나서겠다며 국민의힘의 참여도 촉구했습니다. 검수완박 후속 작업인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남은 직접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른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이 어제 의결된 만큼 국민의힘도 그만 목리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길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공포한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현 정권의 자기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검수완박이라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자신의 꿈처럼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법으로부터 도피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여야 합의안이 원천 무효된 만큼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논의할 의제에도 검수완박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애초부터 검찰청법하고 형사법 전체를 다시 한번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하자. 사법개혁특위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닷새 이내에 구성해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7일까지 구성해야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큰 만큼 기한 내 특위가 출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다음 주 예정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재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어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두고 공약 파기 후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는데 국민의힘도 반성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태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당시 2030 표심을 위해 한 줄 공약으로 제시한 병사 월급 200만 원과 여가부 폐지 공약. 이번에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서 대폭 수정됐습니다. 병사 월급은 취임 즉시 지급하겠다던 공약과 달리 단계적 인상, 적금 지원 형식으로 바뀌었고 여가부 폐지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공약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업체당 600만 원 일괄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수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이 실제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실현 가능한지를 한 번 더 점검해서 실제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안을 만듭니다. 당장 공약 후퇴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에 급급해서 던졌던 낚시성 공약이 아니냐며 윤석열 당선인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핵심 공약의 상당수가 사실상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으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역시 국정과제의 대국민 약속은 빠졌다며 윤 당선인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병사 월급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적자 재정 탓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여가부 폐지 공약은 민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다만 대선 공약 일부가 후퇴한 점은 반성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께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또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그러면서 예산 지출 구조 조정과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재원 마련에 나서겠다며 실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야는 대선 이후 공통공약 추진기구를 만들기로 했는데 국정과제 선정을 두고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역동적인 파도와 구불구불한 곡선이 만들어낸 물결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다채로운 색감의 바다가 인간 내면의 고요함과 광기를 묘사했는데요. 추상과 재현의 경계에서 풍경을 그려낸 김희호 작가의 전시회를 이매련 기자가 소개합니다. 얼핏 보면 하얀 거품이 부서지는 에메랄드빛 바다 같지만 자세히 보면 글자 조각으로 가득 찬 물결이 일렁입니다. 노인과 바다부터 어린 왕자까지 19세기를 빛낸 문학작품 속 문장들로 그려낸 잔잔한 물결과 높은 파도는 인간의 욕망과 나약함을 조명합니다. 오울의 시라는 주제에 맞게 온갖 문화작품의 텍스트들을 바다의 한순간의 감성과 찰나에 녹여낸 작품들이에요. 글자 조각으로 가득 찬 깊고 진한 바다가 조명하는 추상과 재현의 틈새. 텍스트의 반복으로 그려진 바다는 일몰과 일출의 순간을 포착하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선사하고 때로는 관객을 압도하는 듯한 핏빛 파도로 고통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파도라는 자연의 상징물을 통해 인간 내면의 심연을 끌어올린 겁니다. 시적 감성이 바다하고 같이 녹아있는 그런 감성들을 충분히 느꼈으면 좋겠어요. 캔버스를 가득 채운 창조적인 붓질과 문장이 심어진 생동감 넘치는 바다는 관객들의 다양한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림을 처음에 봤을 때는 색채가 엄청 강해서 한눈에 딱 사로잡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의원회관 2층에서는 우리나라와 조지아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사진전에선 조지아 대사관이 제공하는 사진 25점을 감상할 수 있는데
카즈베기산 등 조지아를 대표하는 8개 국립공원의 빼어난 자연 경관을 담았습니다. 국회 방송 임혜련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손준성 검사는 불구속 기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검찰의 사건을 이첩한 데 대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의 끝선에 있는 것으로 의심받았던 윤 당선인과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한 수사 결과는 안타깝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는 만시지탄이지만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당초 고발되지도 않았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이첩한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이자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이 이은주 의원을 원내대표로 3기 원내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배진교 현 원내대표 후임으로 이은주 의원을 선출하고 원내수석 부대표에는 장혜영, 원내 대변인에는 류호정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는 6석의 정의당은 원팀으로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고 책임질 것이라며 제3정당으로서 앞으로 힘있는 행보를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2년 전 고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리서치 이소연 연구원은 여론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70% 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 속도 30km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4.7%로 일각에서 제기된 제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인사청문 전국에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원래 이제 오늘이었었는데 결국 이제 9일로 연기가 됐네요. 네,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청문회가 증인을 몇 명으로 채택하느냐 그리고 이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이 발생하면서 연기가 됐습니다. 네. 네, 법사위 오늘 청문회 대신 전체 회를 열고 청문 일정 변경과 증인 채택 여부를 우여곡절 끝에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증인 2명,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 해서 이렇게 4명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선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률 회계사, 그리고 민주당에선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부장을 부르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야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들이 이제 4명인데 이 인물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민주당에서 합의된 그 증인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서 다시 또 그 파행 위기도 겪었다고요? 네, 우선 여야 사전 협의 끝에 증인 채택이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민주당 증인 살펴보시면 한동수 감찰부장, 윤석열 당선인이 총장 시절 판사 사찰 문건 감찰을 주도했었고 또 채널A 사건을 두고도 충돌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당시 한동훈 후보자를 감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와 윤 당선인의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 적 있는 인물들을 내세워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채택한 박영진 부장검사는요. 채널A 사건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했던 인물이고요. 또 다른 증인인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 회계사는 소위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이자 또 최근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시민 필리버스터에 나와 발언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건 김회계사의 SNS 발언이었는데요. 여기에 법사위원인 최강욱 의원에 대한 욕설을 게재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 공개적으로 의원에게 욕하는 사람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고 반대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된 사안이라며 비판을 했고 결국 증인 채택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자료 제출 미진을 이유로 이 한 후보자에게 강한 비판 입장이어서 벌써 여야 신경전이 예고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 인사청문회에서 여전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인사청문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이제 파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어제 민주당이 정 후보자를 향해서 청문회보단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 퇴장을 전부했는데요. 네. 청문회 도중 의혹 관련 자료 제출가 부실하고 답변 태도도 불량하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로 반쪽 진행되다 이 청문 보고서 채택도 어떻게 할지 논의하지 못하고 정회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으로 봐선 당연히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채택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재송부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윤 당선인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지명 철회를 하는 겁니다. 윤 당선인 측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클리어됐다고 평가했는데 우선 여론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남겨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어쨌든 많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정호영 후보자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 당내에서 이 후보자의 사퇴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서 나왔는데요. 네. 먼저 정미경 최고위원 한 언론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조국 전 장관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그게 정권 교체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아빠 찬스 의혹과 조국 전 장관 자녀 의혹이 비교되는 걸 이유로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하태경 의원도 아빠 친구가 자녀들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채로 면접을 봤다는 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며 이 공직 수행의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으로선 지방선거가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올 경우 이 새 정부 출범에 타격을 입게 돼 여론과 추가 낙마 부담 사이에서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번 살펴보죠. 이틀간의 청문회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국회 인준 가능성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어제 마무리된 한 후보자 청문회도 이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끝났는데요. 대신 여야 간사 협의를 앞으로 거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장관 후보자와 달리 국무총리는 꼭 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과반 네. 찬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총리 인준의 키를 쥐고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우선 한덕수 후보자에게 부적격 입장을 내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다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총리 인준 키를 쥐고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 이 거취를 연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부정 여론이 큰 정호영, 한동훈을 임명할 경우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서 그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이 힘을 실었습니다. 국무총리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무총리 제청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부담 여론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이 인준 전략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결국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날 열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 1기 내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인사청문 전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4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홈페이지의 확인입니다.
어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언론과 정치권에서 다음 낙마 대상자가 될지 주목하고 있는 인물, 바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집중 공세와 함께 여야 공방이 이어졌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퇴장하면서 결국 파행됐죠. 현재 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한마디로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입니다. 자녀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뿐 아니라 아들의 병역, 처조카, 본인 관련 의혹까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최소 6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웃지 못할 발언도 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에서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국민의 여론과 의료계 반응을 보면서 사퇴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정말 그지없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저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 지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63건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제가 알겠습니다. 왜 이런 후보자 제기된 수많은 의혹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다. 정호영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민주당 의원을 향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은 일일이 정리해서 공식 해명 자료를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 보도 설명 자료라고 해서 60건이 넘는 해명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해명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거나 추가 의혹이 되기도 했지만 관련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청문회 많이 해봤지만 이런 후보는 처음이라면서 각종 의혹들 모두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일이라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중 결정적인 게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제기된 의혹들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이 해명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호영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특별 초청자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게 될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당일 행사에 참석할 초청 명단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취임식에 총 4만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취임식 참석을 신청하고 추첨을 통해서 초청된 일반 초청자들 외에 취임준비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였다는 특별 초청자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준비회사나 국민통합추천위원회에서는 소위 이야기가 있는 국민들을 취임식장에 초청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분 700명을 선정을 했고 초청을 확정했습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국민 여러분들이 취임식에 함께하는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취임식이라는 기조에 맞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취임식이라는 기조에 맞게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분 700명을 선정해서 초청을 확정했다. 박주선 준비위원장이 언급한 특별 초청 대상자 700명은 국민통합초청위원회가 발굴한 인물과 홈페이지 특별 초청자 공모 신청자, 그리고 지자체 추천 등 총 3,000여 명 가운데 심사를 통해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사회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거나 자랑스러운 우리 시대 숨은 거인, 공동체 사랑을 실천한 국민 등이 포함됐다는 게 취임 준비위 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국민희망대표라 명명된 20인 명단에는 익숙한 얼굴과 이름들이 포함돼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세계적으로도 흥행한 K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역할을 맡던 배우 오영수 씨를 비롯해 천안함 생존 사병인 전환수 씨,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으로 유명한 임기종 씨와
장애를 극복하고 피트니스 선수로 재기에 성공한 김나윤 선수 등이 초청됐습니다. 한편 이번 취임식에 주요 국가에서 참석할 축하 사절이 누가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에모프가,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측근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 대신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취임 준비위는 이르면 내일쯤 취임식 참석 외교 사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88년 이후 역대 대통령 취임식이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건 민의의 전당이자 국민 대표 기관을 존중한다는 뜻이라고 하죠. 특별 초청자들이 함께하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품격 있고 깊이 있는 대담을 보여줄 두 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입법의 마지막 도장을 찍으면서 검찰 개혁도 사실상 이제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그렇지만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법안 자체에 허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여야 모두 상처를 입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검수완박 정국이 남긴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고, 또 법안 자체에 대해서 두 분이 또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절차적으로 굉장히 소란했는데요. 결국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힘당 쪽에서 합의를 중재안에 했다가 파기하지 않았으면 민주당은 동력이 거의 꺼져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합의한 뒤에 파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의 스케줄대로 절차가 진행이 돼서 5월 3일 국무회의까지 됐다라는 것은 그건 분명하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특히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 그게 그대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법안의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검수완박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4개월이라는 시한이 있고 중수청이 발족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중수청이 언제 발족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지금 시한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4개월이라는 시한이 지난 뒤에 뭐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아무것도 결정이 안 돼 있거든요. 네. 하여튼 근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없어진다라는 원칙은 일단 천명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전인 미답의 경지, 새로운 경지로 들어가게 돼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제 생각에는 결국은 총선 때까지 이게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총선 결과의 성적표를 받아보고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2년 후 총선 2년 후에 총선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결국 총선 때까지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고 이런 좀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끝나지 않은 미진한 입법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이 남긴 가장 큰 결과는 결국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깊은 갈등과 분열에 깊은 늪에 빠지게 됐다. 저는 그게 가장 뼈아픈 상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절차가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
지금 이제 전문가들 또 시민단체, 정당은 말할 것도 없이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금 또 위헌 제소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결국 또다시 두 쪽이 나는 이런 그 국민 분열과 갈등 속에서 국정 운영을 하게 생겼다. 이것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국회 선진화법 문제인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처리 절차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그 시스템이 사실 국회 선진화법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역시 국회 선진화법도 그 어떤 정치적인 술수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활용하니까 무용지물이 되는구나.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도 완전히 지금 다시 손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검수완박 법안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 문제, 또 절차적인 문제,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국민 갈등,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 그다음에 또 국회 선진화법 문제, 이런 많은 문제점을 남긴 그런 그 사태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 지난 5년 동안에도 대한민국이 조국 사태, 또 지난 대선 과정, 검수완박 이 상황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분열하게 만들었는데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게 앞으로는 더욱더 큰 전쟁을 치르게 됐다. 그것이 저는 가장 어려운 과제 또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이 검수완박 법안 말씀해 주신 대로 절차적 문제, 위헌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헌재의 시간이 됐는데요.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을 살펴보면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야당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또 헌법이 규정한 검찰의 권한을 제한했는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 사례들과 또 현재 구성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비춰볼 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흔히 지금 이제 9명 중에 뭐 5명이 진보적인 인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뭐 재판관이 진보다 보수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따지기 전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서 다뤄질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90일 동안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네. 그 국회 선진화법의 그 조항, 안건조정위원회 그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민영배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킴으로 해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사부임을 시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거죠. 야당 의원,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 안건을 가지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위장 탈당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권한쟁의 심판에 들어간 것이고 또 하나는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권. 이것은 헌법 12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이 130조항이 있는데 네. 굉장히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12조니까. 그렇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그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검찰 개혁의 밑그림 없이 일단 현재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는 것이 급하다 보니까 이런 검수완박 법안을 덜커덕 지금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수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전제로 하는 권한이다. 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변호사들의 네. 의견이고 검찰의 의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위헌이다. 12조 3항을 그 12조 3항이라고 하는 헌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헌재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더 많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이거 보수 진보를 떠나서 헌법 정말 본연의 헌법 정신, 헌법 그 조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위헌 그 판결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군요.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요. 네네.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지금 18대까지 굉장히 동물국회였던 거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이건 정말 창피하고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이 생겼고
대표적인 것이 안건조정위원회하고 뭐 필리버스터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물리력을 행사하면은 바로 그냥 제명시켜서 국회의원을 못하게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난번에 위성정당 사태 때부터 이게 헝클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훨씬 더 심하게 헝클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게 헌재에서 하면은 절차적인 문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이 꼼수 위장 탈당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문제가 될 텐데요. 헌재가 이런 절차적인 문제, 국회의 절차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헌재가 사법 적극주의를 택하느냐 소극주의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적극주의의 입장에 선다면 이 부분은 아마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필리버스터는 보면은 필리버스터는 되게 반대를 하는 쪽에서 신청을 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으로 네. 이번에 막았잖아요. 이 부분도 아마 문제로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분명히 만약에 사법 적극주의를 헌재가 채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필리버스터는 되게 반대 토론인데 찬성하는 쪽에서 찬성 필리버스터를 같이 동시에 신청하면은 지금 찬반 토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반을 갉아먹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짧은데 반을 갉아먹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한번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고요. 자,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가서 헌법 조항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죠. 내용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은 이번에 이제 뺏기는 걸로 되어 있지만 송치 사건의 수사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헌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대목이 있죠. 네, 위헌으로 점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 위헌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대목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검사들이 완전히 수사권을 뺏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헌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대목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의견이 이제 갈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 검수완 바 입법이 청문 전국으로도 이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작심 비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로 예정이 됐었던 청문회가 이제 다음 주 9일로 전격 연기가 됐는데 이 사안을 두고서 민주당에서는 소통령 길들이기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때릴수록 책임만 더 키워주는 거 아니냐, 제2의 윤석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일로 예정이 됐죠. 바로 또 취임식 하루 전날이고 그래서 이날의 청문회가 아마 용어 상박에 엄청난 청문회가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주목도도 높아지고 내일 있을 대통령 취임식에도 영향을 주는 타이밍이 아주 끝내주는 타이밍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마 굉장히 심하게 이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인 문제, 금방 우리가 논의했던 위헌 문제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개인의 비리 문제가 좀 나온 게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 문제를 놓고 검수완박 법안 이제는 법이 된 거죠. 이걸 놓고 엄청난 이론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경쟁 이론에 하여튼 난맥상을 보이면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마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을 해요. 네. 저희가 보기에도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 후보보다는 민주당 청문회 위원들이 더 긴장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준비하는 분들이.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내정자는 지난번에 짧은 기자 간담회,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면모를 봤지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또 본인이 그동안 겪은 것이 많잖아요. 윤석열 총장 시절에 또 본인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패키지로 해가지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많은 그 문제점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런 것을 폭로할 가능성이 크고 여태까지 문재인 정권 정부가 어떻게 검찰 그 권력을 활용했는지 악용했는지 이런 것도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논리 싸움이 대단하겠죠. 그리고 사실 한동훈 내정자는 지금까지 나온 거만 보면 특별한 무슨 부패 사건이라든지 뭐 스캔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윤석열하고 너무 측근이다,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전부 다예요. 그거 가지고 절대 법무부 장관 하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은 이런 분위기인데 과연 그런 것만 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낙마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어렵다고 보고 한동훈 내정자도 굉장히 정신력이라든지 이 멘탈이 강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청문회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준비하기 위해서 9일로 밀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이 기대가 되는데 한번 두고 봐야죠. 시청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또 국회 방송에서 또 뭐 줄곧 다 또 생중계로 하니까 국회 방송 시청률도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아요. 흥미진진한 청문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법조계의 이준석이다. 할 말 다 한다. 할 말 다 한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민주당에서는 한 후보자를 현재 낙마 영순위로 꼽고 있는데 또 다른 인물,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윤 정부의 1호 낙마자가 됐습니다. 두 분께서도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뭐 여러 낙마자를 탄생시켰다라고나 할까요? 경험이 있으신데 물론 공수가 바뀌신 적도 있으시고요. 당시 청문 정국과 현 정부의 청문 정국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2호, 3호의 낙마자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문회 할 때 자료를 받아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의 내용을 이렇게 쭉 종합해보고 청문 자료를 또 어떻게 만들어 오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낙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금방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구만 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사람들도 또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김인철 후보자는 잘 그만두셨어요. 아마 청문회장이 열렸으면은 방석집 논문 심사로 그날 하루 종일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총장으로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교육부로부터 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은 분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김인철 후보자는 사실은 2번인데 지금 이제 문제는 1번 낙마 후보인 정호영 복지부 장관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멘탈이 뭐 슈퍼캅 수준이죠. 근데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 법적인 문제 뭐 이런 건 그만두고 그보다 더 이전에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나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러면은 바로 조국급의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걸 회피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오늘 인수위 쪽에서 이상한 반응이 나왔죠. 뭐 밝혀진 게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이건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와 대통령 당이 국힘당이 함께 망하는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방어하려다가 함께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윤 당선인 측에서는 더 클리어해졌다. 뭐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네요. 여론을 계속 지켜보겠죠.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 국회 인준이라고 하는 그 국회 상황도 아마 눈여겨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어제 뭐 110개 국정
그 과제를 발표를 했죠. 근데 그 국정 운영 원칙을 국익과 실용, 그다음에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국정 운영하겠다. 어제 이제 인수위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가라는 거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겁니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이전에 국민적인 그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권 교체가 왜 됐는지, 왜 문재인 정권이 정권 교체를 당했는지, 그것은 그 조국 사태거든요. 또 이제 부동산 문제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뭐 잘못된 형태의 아빠 찬스, 이거 어떤 뭐 위법이 아니라도 편법이라든지 이것이 아빠 찬스라고 그런 그 아빠 찬스의 의혹이 짙은 그런 게 있다면 저는 등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 교체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당선인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국회에서도 열세인데 국민 여론에서도 열세가 되면은 6.1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동안 내내 5년 내내 힘들죠. 지금 믿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을 것은 국민밖에 없다 그랬단 말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국민 그 상식이나 국민 정서에 맞느냐 말이죠. 정호영 후보자가 본인은 도덕적인 잘못이 없다라고는 하지만은 아빠가 병원장이고 부원장인데 거기에 그 의대에 편입을 하는 게 보통 국민들, 보통 서민의 경우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떳떳하기가 어렵죠. 당위성으로 봤을 때는 자진이든 타의든 사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네. 시기가 문제고요. 만약에 본인이 사퇴 안 하면 당선인이 나중에 결정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정과 상식 이 브랜드에 지금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윤 당선인이 이 정호영 후보자를 지명 철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O, 아니다 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자진 사퇴 쪽으로 생각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는 좋은 시나리오는 아닌데 그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정호영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잘 안단 말이죠. 40년 직은 아니어도 상당히 오랜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청문회까지 지금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인수위에서도 특별히 밝혀진 거 없다. 의혹뿐이었다. 이런 그 반응이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끝까지 가지 않겠나. 특히 이제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인수위 쪽에서 당선인 쪽에서 이거 그냥 가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위험하죠. 네.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 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철회할 것이다. 아니 뭐 철회가 됐던 본인이 사퇴하건 뭐 어쨌든 낙마할 것이다. 어떤 수준이든 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 총리 임명의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그 민주당인데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가 끝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여의도 정치권에서 뭐 바토한다 이런 용어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은 있는데 일종의 그 딜인 건데. 그렇죠, 딜이죠. 그 총리 후보자 그 인준안 부결 카드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 그 인사청문회를 봤을 때는 총리 인준안이 부결되는 사례는 좀 별로 없던 거죠? 별로 많지는 않죠. 뭐 아주 문제가 심각했을 때 뭐 최근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이건 좀 경우가 다르잖아요. 지금 막 정권이 새로 출범을 하는 때고 이래서 한덕수 후보의 경우에는 글쎄요. 이 청문 동의안 인사청문 동의안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끝까지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인준 안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그런 언급을 여러 차례 했는데 국회에서까지 한덕수
총리 후보를 인준 안 해주면 이거는 새 정부에 대해서 발목을 잡아도 너무 잡는다. 이런 그 역풍이 불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6일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계속 만약에 지지율이 하락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더 이상 발목 잡기 쉽지 않을 거요. 저는 인준을 해주는 전략도 세우지 않겠나.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한동훈, 네. 정호영 네. 낙마시키고 싶겠죠. 네네. 어쨌든 그런 이제 치열한 전략 싸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오늘 여의도 정치 외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검수완박 법안 처리 후폭풍 그리고 인사청문 전국의 정치권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훈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전국이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에도 좋겠는데요. 한낮에는 오늘처럼 다소 덥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어린이날 보내시고요. 저희는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